코치님들께서 제 옆에서 공부적으로든 아니면 멘탈적으로든 많은 도움을 주시고 제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22학번에 합격한 김수연이라고 합니다. 학원은 정해진 커리큘럼을 정해진 시간에 들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1대1 수업을 찾게 되었는데 엄마가 인터넷을 통해 찾아서 저한테 권유를 해주셨어요. 영어 수업을 먼저 시작했는데 이제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에 국어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자료를 혼자 찾으려고 하면 찾는 자료도 한정적이고 좀 시간도 많이 들어서 굉장히 답답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코치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인강이나 학원 수업은 정해진 커리큘럼을 정해진 시간에 들어야 하기 때문에 좀 불편한 점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1대1 수업은 제가 정말 필요한 부분을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유동적으로 저한테 맞춰주셔가지고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공부 습관을 잡는 데 도움이 됐던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주일 동안 정말 공부를 한 다음에 선생님께 점검을 받고 나서 제가 몰랐던 부분을 보완하고 이런 패턴을 반복하면서 체계적으로 제 공부 습관을 잡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내신에 집중해야 되니까 문법 위주로 공부를 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문학은 자료를 많이 찾아주시고 비문학도 좀 길고 생소한 리트 지문들까지도 갖다 주셔서 좀 생소한 지문이 나와도 제가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학년별로 꼭 필요한 맞춤 수업을 진행해서 내신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제 공부 습관을 잘 잡은 것 같아요. 또 생각이 나는 건 제가 시간 관리에 있어서 되게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코치님이 제 시험 스케줄을 보시고 어떤 공부를 언제 할지 약간 정해주셔서 시간표를 짜고 그에 맞춰 제가 공부하면서 점점 제 공부 습관으로 만들어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생각난 건 제가 멘탈 관리에 있어서도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1학년 때 국어랑 영어 시험에서 한 번씩 2등급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게 되게 속상하고 제 실수가 맞으니까 어떻게 하지 하고 있었는데 코치님들께서 격려를 잘 해주시면서 원인을 아는 것이 네가 속상해하는 것보다 중요하니까 괜찮다 하고 격려해 주시면서 코치님들과 원인 분석하면서 어떤 게 제가 부족했는지 찾아내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문 암기를 좀 더 철저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신다던가 아니면 국어는 문학 문제를 푸는 양을 늘려주신다든지 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다음 시험엔 바로 다시 1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3학년 때는 원서를 넣을 계열인 학과가 이미 정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더 방향에 맞는 활동들을 많이 하기 위해서 마무리나 다듬기 작업을 할 때 코치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소서 같은 경우에 이제 국어쌤이 제 자소서를 읽어보시고 문장 내 단어 배열이나 아니면 문장의 위치 같은 거를 조정을 해주셔서 제 자소서를 좀 더 매끄럽게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생각나는 건 이제 생기부에서 세특을 채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보고서를 많이 써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계속 쓰다 보면 비슷한 주제만 찾게 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코치님들께서 조언을 해주셔서 좀 더 다채롭게 제 생기부를 채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입시를 하면서 아무래도 많은 감정 변화를 겪고 힘든 시기를 거쳤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코치님들께서 제 옆에서 공부적으로든 아니면 멘탈적으로든 많은 도움을 주시고 제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든 결국에 난 해낼 수 있다는 생각만 하면 정말 좋은 결과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 같으니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학생들 다 화이팅 했으면 좋겠고 코치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상 코칭 화이팅! 모두 합격하세요.
오늘은 그 어떤 입시 설명회보다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11월 초에 서울대가 발표한 깜짝 놀랄만한 소식을 알고 계시나요? 보이지는 않지만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걱정을 한아름 안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게 뭐지? 라면서 이제 고개를 갸우뚱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울대가 발표한 깜짝 놀란 소식이 무엇이냐? 바로 현재 고1부터 서울대 정시 전형에 학교생활 기록부를 넣어서 평가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수능 하나로도 벅차는 우리 수험생들의 학교생활 기록부까지 보겠다니 어떤 의도로 이렇게 발표했을지 궁금하시죠? 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내년에 고1, 고2, 고3의 대학 입학 전형이 다 달라집니다. 정보를 놓치시거나 잘못 알고 계시면 내 아이의 학생부 및 대입을 위한 전략 수립에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2시간 하나라도 놓지 마시고 입시 정보 꼭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회를 들으시면서 내 아이의 현재 상황에 맞춰 어떤 대입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무료 상담의 기회가 있으니 카카오 채널에 상상코칭 진학연구소에서 채팅하기를 이용하시면 무료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설명회를 신청하셨던 곳에 들어가면 있으니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신청하시는 순으로 순차적으로 상담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서둘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강사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상코칭 진학연구소 소장으로 그리고 크림슨 에듀케이션 한국 대표를 역임하고 계신 한상범 소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에서 들려오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상범 소장님은 미국 대입 수능 평가기관 ACT 아시아 파트너사 대표를 역임하셨고 한양대 전 사회교육원 국제화 프로그램 주임 교수와 전 진학사 수식 컨설턴트를 역임하셨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국 각지에서 이제 들어오셔서 우리 학부모님들하고 또 학생들하고 이렇게 지금 세미나를 이제 참석을 이제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뭐 예약만 하여튼 수천 명 정도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2,000명 이상 지금 예약을 좀 하셔서 지금 계속 들어오고 계십니다. 지금 일단은 제가 중간에 이제 가다가 뭔가 이제 안내를 좀 드리기는 할 건데, 오늘 일단은 우리가 서울대학교에서 입시안이 이제 변경안이 발표도 났지만 사실 이것과 더불어서 앞으로 지금 초등학교, 중등학교,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굉장히 복잡 다단한 입시의 변화가 굉장히 좀 많았기 때문에 특히 올해 같은 경우가 굉장히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혼란스러웠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혼란스러움을 조금은 좀 클리어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학년에 맞게 그 입시에 대한 부분들의 전략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 그 상상코칭 진학전략연구소에서 우리나라 입학사정관 제도죠. 지금은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 10몇 년 전에는 입학사정관 제도라고 해서 출발을 했었습니다.
미국에서 일단은 출발한 제도를 우리나라 수시에 도입을 했었고 그것을 발전시켜서 입학사정관 제도를 정착을 시켰고 그리고 그것을 또 공정성이라는 것을 강화하게 되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나오게 됐죠. 자, 그런데 올해 서울대학교에서 이것을 수시에다만 적용했던 것을 정부가 일단은 정시를 인원을 이제 늘려놓는다라고 하니까 일단은 이 학생들이 수시에서 뽑던 우수한 인재들이 이제 내가 내신이 좀 안 좋거나 그러면 그냥 정시에다 올인해야지라고 했던 것이 현재 일선의 고등학교의 어떤 현장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 정책과 또 맞물려 가면서 과연 이것을 정시를 늘려놓았을 때 어떻게 그러면 학생들이 여전히 내신을 포기하지 않고 학교 생활에 충실하게 해 나가면서 입시를 치르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묻어나는 발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그 맥락들과 그리고 이 서울대 입시가 실질적으로 또 다른 대학교의 입시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에 어떻게 영향을 이제 미쳐서 나가기를 하면서 우리 자녀에게 학생이 듣고 있다면 나에게 과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앞으로의 전략이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의 백그라운드를 잠깐 설명해 좀 드리면 특이하게 미국 수능평가 기관 쪽에서 일을 하다가 우리 한국의 대학에서 일을 해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진학사, 입학사정관 수시 컨설턴트를 역임하기도 하면서 미국 입시와 한국 입시를 갖다가 고루고루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기회를 이제 갖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보통 국내 입시 전문가 아니면 해외 입시 전문가가 주로 이제 주를 이루게 되는데 저는 좀 특이하게 해외 입시와 국내 입시를 조금 더 한 20여 년 동안 연구를 해오게 되는 이제 특이한 어떤 경험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글로벌 환경과 그 다음에 우리 국내 입시 환경까지 더불어서 같이 해석을 좀 해드릴 건데 이 해석을 통해서 우리 자제분들이 우리 학생들이 자기의 진로를 제대로 찾고 거기에 따르는 진학 전략을 정확하게 세울 수 있도록 가이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상상코칭 진학전략연구소는요 앞으로 매월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매월 여러 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잘 코칭만 되어지신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어떤 진학전략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다 성공적으로 대학교에 관련된 준비 그리고 진로에 관련된 준비를 해 나갈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일단은 제가 해외 대학 쪽과 국내 대학을 다 다루다 보니까 제가 지금 속한 우리 크림슨 또 에듀케이션이라는 또 하나의 조직이 좀 있는데 여기는 전 세계에서 일단 1위 진학 컨설팅, 해외 진학 컨설팅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많은 인원들이 작년 한 해 동안 일단은 또 합격을 또 시킨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하고 있는 일이 해외 대학, 국내 대학을 다 다루고 있다 보니까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스탠포드도 국내에서만 2명씩도 합격을 또 시켰는데요. 이게 한국에서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스탠포드가 4명, 5명, 4명 이렇게 가는 것을 본다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저희가 우리 생산코칭 진학전략연구소를 통해서 또 해외 대학도 이렇게 훌륭하게 입학 실적을 내고 있다는 거 또 자랑할 만할 것 같습니다. 국내 대학도 일단 합격자가 작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한 10년 동안 저희가 학생부 종합전형 그다음에 입학사정과 전형으로 수시로 합격을 시킨 학생들의 숫자가 됩니다. 이 숫자에는 또 모 외국어 고등학교 전체를 또 카운슬링도 한 이제 경험이 좀 있고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단보다도 정확하게 국내 입시에 관련된 수시에 관련된 정보들과 또 정시에 관련된 정보들을 우리가 보다 프로페셔널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합격의 영광이 다른 사람의 스토리가 아닌 여러분 자제 혹은 우리 학생 여러분들 나의 스토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상상코칭 진학전략연구소가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그 상상 진학 컨설팅 보시게 되면 지난 1년 반 동안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굉장히 정교하게 구축을 해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합격을 시켰던 수시를 통해서 합격을 시켰던 학생들을 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구축을 해서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컨설팅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수준으로 제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일단은 모든 것이 빅데이터화 다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모든 데이터들을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학생 정보 요약 정보들이 이 사이트에 다 실리게 되는 것이죠. 이건 나중에 또 우리 또 컨설턴트 분들께서 코치 분들께서 또 여러분들 1대1도 상담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좀 해드리게 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오늘 세미나를 하시게 되면 지금 옆에 아마 핸드폰들이 좀 있으실 건데 잠시 이건 이제 시작하기 전에 세미나 시작하기 전에 핸드폰들을 지금 바로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핸드폰들을 꺼내셔서 카카오톡 친구 찾기 그 돋보기 표시를 가셔가지고 지금 바로 상상 코칭 진학전략연구소를 지금 바로 쳐보시기 바랍니다. 상상 코칭 진학전략연구소를 지금 바로 카카오톡에서 친구 찾기에 누르셔가지고 지금 바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1:1 친구 맺기를 지금 바로 누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누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상상 코칭 진학전략연구소 카카오톡 친구 맺기에 있는 그 플러스 사이트를 통해서 앞으로 모든 세미나에 대한 정보들과 대학 전략에 관련된 동영상들과 입시 정보들이 체계적으로 시간에 따라 가지고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여러분들과의 소통을 상상 코칭 진학전략연구소라고 하는 지금 카카오톡 친구 맺기를 해놓으시면 저희가 정보를 드릴 때는 1:N으로 나가시지만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정보를 주실 때는 1:1로 채널이 잡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정보가 다른 분들이 이제 보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일단은 상상 코칭 진학전략연구소를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친구 찾기로 해서 친구를 맺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지금 현재 뭐를 하시게 되냐면 이 세미나 하는 동안 내가 일단 진학에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나 상담을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바로 지금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지금 링크가 나가고 안내가 나가고 하기 때문에 지금 8, 9분이 지금 스탠바이 하셔가지고 그걸 지금 이 정보를 받아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거기다가 일단 신고 신청을 해놓으시면 이따가 나중에 상담을 받을 때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상상 진학 그 코칭 프로그램 안에는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 관련된 정확한 가이드라인들, 그러니까 매뉴얼이죠. 입학사정관이 교육받는 매뉴얼을 갖다가 분석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물어야 될 질문 리스트가 이렇게 회차별로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회차별 질문들 하나를 다 만들어내서 우리 학생들이 우리 코치분들과 함께 매주 일주일에 1시간씩 계속 질문을 받고 주고받으면서 이 관련된 내용들을 이 사이트에다 업데이트를 해두고 있으면 20회차가 지나고 나면 학기말이 되죠. 그때 이 학교생활 기록부를 업데이트를 정확하게 그 자료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선생님들께 제출을 해드려서 보다 차별화된 학생 기록부에 그 기록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이 저희 상상 진학 컨설팅 쪽에서 지금 다 구축하고 제작한 이 컨텐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꿈을 꾸지도 못했던 어떤 대학들의 어떤 랭킹들이 좀 있으실 건데 이 부분들을 우리 코치분들께서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이제 예비 고1 학생들서부터 대상으로 해가지고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차곡차곡 시기에 맞게 미리 제공을 해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보다 높은 꿈을 가지고 대학을 도전할 수 있도록 보다 전문적인 이 서비스를 지원해드릴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1등 가는 이 서비스를 통해서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를 통해서 혹은 교과전형 수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합격의 영광들을 이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서울대학교 2023년 입시 계획안이 좀 발표가 됐는데요. 우리가 이 서울대학교 입시 계획안을 먼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4차 산업혁명 이해를 먼저 좀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아니 왜 입시에 관련된 부분들인데 왜 4차 산업혁명이가 먼저 나올까? 이 모든 입시 계획안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게 롱텀골이라고 하죠. 장기적인 어떤 전략들은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인재들을 대학들은 당연히 뽑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뽑는데 정부의 정책이 약간 좀 혼선을 빚기 시작을 합니다. 2015년도에 교육과정 평가가 한번 재편이 일어납니다. 2015년도에. 거기서 들고 나온 것이 뭐냐면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학업 계획들과 어떤 실행 계획들을 내놓게 되는 것이죠. 2015년도에.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증이 하나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도대체 뭘 보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냐를 기본 컨셉을 알아야만 우리 학생들이 자기 진로, 직업에 대한 세계를 상상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상상의 세계 속에서 앞으로 새롭게 뜰 직업에 대한 준비들을 진로적인 차원에서 설계가 이루어져야만 그 다음에 진학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는 이 관련된 입시 전략들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발걸음이 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초네트워크화 시대를 살아가는 산업의 변화의 물결을 뜻합니다. 초네트워크화 시대.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시죠. 사물과 사물이 이 인터넷을 통해서
사물 하나하나가 서버화됐고 네트워크화 되어져가지고 인터넷으로 정보가 서로 전달이 되는 이 시대. 이것을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죠. 이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은 아이폰의 개발에서 시작이 됩니다. 2010년도에 아이폰이 나오게 되면서 손안에 인터넷과 정보들과 모든 정보들을 클릭해서 7번 만에 전 세계의 모든 정보들을 찾아내는 이 시대가 오게 되죠. 자, 이러면서 이제 변화의 물결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의 물결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 키워드를 봤었을 때 우리가 IoT, Internet on Things라고 표현하죠. 사물 인터넷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5G 기술에 대해서 또 얘기하기도 하고 가상현실, 증강현실, 빅데이터, 그죠? 관련된 인공지능, 그다음에 바이오 헬스케어, 비대면 솔루션들 어마어마한 변화의 물결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변화의 물결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세상에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직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직업들. 자,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부모님들하고 학생들은 옛날 직업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정보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5년 후, 10년 후가 되면 사라질 직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혹시나 여러분 아직도 중어, 중문, 영어, 영문 이렇게 경영학과만 예를 들어서 이런 방식의 어떤 전공을 세우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를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대학 공부를 마치고 졸업자들 통계를 보니까 약 40%의 학생들이 이 전공은 내가 원하던 전공이 아니었다. 이런 설문조사에 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어떤 그 결과냐면 대학 졸업할 때까지 여러분 어학연수 포함해가지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돈 얼마나 많이 씁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졸업 때까지 2억 원 가까이 비용을 우리가 쓰고 졸업을 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 전공은 내가 원하는 전공이 아니었다. 이 결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2억을 갖다가 쓰고 20년을 갖다가 썼다라고 만약에 판단을 내려본다면 12년이라는 세월을 학교에서 이건 굉장히 억울한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저는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똑바로 우리가 분석을 하고 일단 분석을 하자. 자, 그러면 이것이 분석이 되면 이 서울대학교 입시 발표가 어떻게 났다, 다른 대학들이 어떻게 발표가 났다를 전체적으로 미시적으로 또 해석이 가능해지는 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과감하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미래에 있을 여러 가지 직업 세계에 대해서 한번 더 같이 분석도 해보고 왜 그러면 서울대학교가 이런 이 고육지책으로 이러한 발표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걸맞는 대입 전략들을 잘 세워서 여러분들한테 걸맞는 대학들과 전공들을 잘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상상 코칭 입시전략 연구소에서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진로 탐색 검사가 기존에 나와 있는 한국에 나와 있는 모든 솔루션들이요.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직업군들을 아직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옛날 진로 탐색 솔루션이 굉장히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 회사와 또 제휴를 해서 일단 그 진로 탐색에 19,800여 종의 또 미국 기준 또 글로벌 기준의 직업 세계와 대한민국의 2,300여 종의 직업을 담은 최신 트렌드를 담은 진로 탐색 프로그램들을 이제 런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진로와 더불어서 진학에 관련된 부분들까지 다 책임을 져 드려가면서 여러분들의 인생들을 조금 더 성공적으로 또 코칭을 좀 해드려서 성공을 좀 시키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2015년도에 그것이 발표가 되면서 뭐가 또 하나가 발표가 되냐면요.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제도가 또 발표가 됩니다. 한 이 교육부에서 지금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 제도가 이제 활성화를 시켜가면서 고교학점 제도라는 것을 또 이 문민 정부가 또 끌고 오면서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활기차게 밀어붙이고 있는 이 정책인데 이거이 뭐냐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기존에는 한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했죠. 자,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느냐? 기존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한 고등학교에서 제공해주는 고등학교의 그 공부만을 가지고는 이렇게 진로가 다양화된 세계 속에서 공부를 다 가르칠 수 있는 것을 제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요즘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교과 이외에, 그러니까 영어, 수학, 국어 같은 공부 이외에 너 뭘 진로 탐색적인 차원에서 재미있게 뭐 해보고 싶어 하니까 1위 그 나온 통계가 보니까
자기 싱잉 연습하고 싶답니다. 싱잉 연습. 보컬 트레이닝을 받는 것이 1위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네일 아트 해보고 싶다. 바리스타 돼보고 싶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일반 고등학교 안에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잘 해내고 있지 못할 수 있는 이 서비스거든요. 이러한 진로 탐색 프로그램조차도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를 내가 찾아가가지고 오프라인으로도 수업 받을 수 있고 필요하면 온라인으로도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고교 학점제의 프로그램의 근간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고등학교 아이들이 180 단위를 이수를 하게 되면 고등학교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40단위 정도는 우리가 실제 기존에 공부하던 대로 공부를 하면서 이수를 하고 약 40단위 정도는 진로 탐색적으로 해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봐라. 그런데 A 고등학교인 니네 고등학교에 이런 코스가 없으니까 B 고등학교, C 고등학교에 가서도 공부할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열어줄게. 이제 미국 방식으로 가는 거죠. 바로 이러한 제도를 이제 시도를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입시 현장이 어떻게 변하게 되느냐? 기존에는 이러한 정책을 갖다가 제대로 수행을 해내기 위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율을 굉장히 늘려왔던 것이 지난 5년 동안 해왔던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올해 초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조국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서 이 문민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와 옛날에 있던 정부가 자기네 민주당의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공정성에 관련된 자꾸 이 너무 많은 욕을 먹다 보니까 자, 이것을 다시 수능이라는 것을 수능이라는 걸 강화시켜가지고 이러한 고교학점제의 목적과 맞물려 돌아가서 관련된 부분들의 정책에 반대되는 어떤 정책을 또 하나 올해 내놓게 된 것이죠. 누가? 이 정부가. 그러다 보니까 이 서울대학교에서 지금까지 100명 중에 75명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는 제도를 잘 5년 동안 정착을 시켜왔는데 다시 정부가 이것을 무위로 돌리려고 하는 정시를 40%까지 늘리게 되는 정책을 피게 되니 서울대학교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많은 대학들도 같은 고민으로 지금 깊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서울대학교가 머리를 딱 치면서 냈던 제도가 자, 이렇다라고 한다면 보통은 우리가 수시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 고등학교 현장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고등학교 현장은요. 딱 가보시면 나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갈 거야. 이런 아이들은 내신에 신경을 많이 쓰고 비교과를 신경을 많이 쓰면서 대회도 나가고 관련된 부분들 클럽 활동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애들이 일부분이 있고요. 또 일부분은 야 나는 내신은 이미 포기가 됐고 비교과는 자신 없으니까 나는 그냥 정시로 다 걸기를 할래 라고 해가지고 내신을 아예 도외시하고 정시 100%로 올인하는 애들로 이렇게 양분이 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색지대 아닌 아이들 있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는 아이들이 있는 건 거고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시 40%가 많아졌다. 이렇게 되면 학교 현장이 다시 도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이제 그러면 나에게 기회가 더 열리는가 보다 이러면서 내신을 아예 포기해버리고 정시에 올인해버려야지 라고 하는 분위기가 지금 팽배해 있었습니다. 이 40% 발표가 나고 나서. 그런데 여기에 서울대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한 거냐. 야, 이렇게 되면은 안 돼. 우리 정시에서도 학생 기록부를 갖다가 학과에 관련된 비교과까지만 띄어갖고 와서 그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세부 및 특기사항이라고 얘기를 하죠. 내신 성적과 세부 및 특기사항만 띄어가지고 우리 정시에도 반영을 해줄게. 지역균형 선발이라고 하는 것들이 수시에만 있었던 제도인데 서울대학교에서 지역균형 선발을 정시에도 만들어줄게. 여러분 이 서울대학교가 지역균형 선발이자라는 제도를 왜 만들었냐면요. 이 제도를 만들기 전에는 전국에서 500여 개의 고등학교 학생들만 서울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거를 좀 타파하기 위해서 1600개의 고등학교 중에 지금 지역균형 선발을 수시 제도에 도입을 하면서 약 800개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서울대학교를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수시에서만 가능했던 거를 이번 발표를 통해 가지고 정시에도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놨다는 것이 큰 하나의 움직임입니다. 그것을 정시로 가게 되면서 학교생활 기록부 중에 세부 및 특기사항과 내신 성적을 딱 띄어가지고 내신에 그동안 정량적 팩터로만 봤던 내신을 정성적 팩터도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지역균형 선발에는 수능을 60%,
그 다음에 이 관련된 내신에 관련된 부분들과 세부 및 특기사항이라고 하는 정성적 팩터 포함해가지고 40%를 반영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전형으로 가가지고는 수능을 80%, 그 다음에 이 세부 및 특기사항을 띄워온 학종의 일부분을 띄워가지고 20%를 선정하게 되는 거. 이게 이번 발표의 골자입니다. 왜 그렇게 했어야만 하는가? 일선의 고등학교의 학교의 내신을 다 포기해버린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40%를 수능으로 뽑으니까 학교 현장의 40% 아이들은 학교 내신에 대해서 자기는 그냥 포기하고 안 해버릴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올바른 수업 태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고자 했던 교육지책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는 이것을 따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들은 따라하는 부분들도 있기도 하고요. 어떤 부분들은 서울대학교가 전혀 다른 정책을 피면서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는 더 우수한 아이들을 자기네로 끌어오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을 피게 될 거라 가지고 내년 4월이나 되어야 각 대학별로 발표되는 요강을 보면서 그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울대학교의 이 입시에 관련된 발표안이 크게 보면 정시 모집의 교육과정, 이수 충실도를 반영하는 교과과정을 우리가 도입하겠다. 두 번째가 정시 모집의 지역균형을 갖다 신설하겠다. 세 번째가 수시 모집 지역균형에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최저등급제를 완화하겠다라고 하는 크게 세 가지 이 파트로 좀 나가게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정시 모집 교육과정 평가 도입을 한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전체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내신 성적으로 보이는 숫자 파트와 그거에 관련해서 수업의 태도와 무엇을 잘 배우고 그 안에서 어떤 그 자신의 노력을 도전했는지를 보여주게 되는 세부 및 특기사항이라고 하는 정성적 팩터를 여기에다가 도입을 하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지역균형 선발은 수능 60%, 교과 40%, 일반 선발은 수능 80%, 그 다음에 교과를 20% 이렇게 넣겠다라는 겁니다. 고육주책이면서도 저는 이것이 참 올바른 또 과정이라고 저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인서울 안에 있는 또 명문대학들이 이 서울대학교의 이 안을 보고 여러 가지 치열한 수싸움이 있어질 예정입니다. 내년 4월이 되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항상 서울대학교는 정부의 정책이 발표가 되고 나면 가장 먼저 입시 요강과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남은 대학들이 그것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입시 현장의 현실입니다. 오늘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물론 여러분들이 아니 나는 왜 서울대학교 갈 것도 아닌데 저런 얘기를 듣고 있냐. 이 여파가 인서울대학들이 정책을 정하고 그것을 보고 또 지방대학들이 정책을 펼쳐가기 때문에 예측 모델로서 이해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이것을 지금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순간에도 지금 질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카카오톡을 통해서. 지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바로 카카오톡을 지금 여셔가지고 카카오톡을 바로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친구 찾기로 가셔가지고 상상코칭 진학전략연구소를 일단 빨리 치십시오. 지금 상상코칭 진학전략연구소를 빨리 거기다 치셔가지고 친구 맺기를 거기다 빨리 해놓으십시오. 1:1 친구 맺기. 그 창으로만 지금 질문들을 받고 있고 상담 신청을 받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다 친구 맺기를 빨리빨리 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만 이제 한 몇 개월 후가 되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만 정보가 나가고 상담이 들어가고 받고 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바로 맺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시 모집 지역균형 전형에 대해서 신설을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완화하겠다. 기존에는 그냥 과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3개의 영역을 갖다가 2등급, 2등급, 2등급으로만 했던 것을 지금 4개의 영역에 7등급 이내로 가져가겠다. 4개의 영역을 7등급 이내로 가져가겠다. 이퀄 수시에서의 지역균형 쪽에서 수능 최저등급제가 완화가 된다라고 하는 뜻은 학교생활 기록부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더더욱이 기회폭이 많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거는 그럼 왜 이렇게 했느냐? 서울대학교 입장에서는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서울대학교가 75%가 수시로 뽑고 25%가 정시로 뽑았었는데 이거를 수시 75%가 그럼 100명 중에 75명이 수시에서 다 픽스가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을 안 뽑혔던 인원을 보통 2월을 했죠, 정시로.
정시를 유월을 해가지고 그래도 얼추 맞춰보면 수시에서 한 60%, 정시에서 한 40% 선이 실제 뽑혔던 겁니다. 대략 보시게 되면. 그런데 이것을 수능을 40%로 증가를 해버리게 되니까 만에 하나 수시에서 조금 인원이 안 뽑히게 되면 자칫하면 수시 50%, 수능 50%가 되는 이런 현상을 나타나게 되잖아요. 이러한 것들도 막고자 이 서울대학교가 지역균형 선발을 조금 더 수능 최저임금제를 완화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수시에서 그냥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해주고자 하는 이 또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것을 신설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과 이수 과정, 탐구와 생활고용의 교과 이수 과정이 있는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밑에 있는 빨간 박스가 좀 중요합니다. 빨간 박스의 내용. 학생의 교과 이수 충족 여부 확인 시 교육부 및 교육청에서 개설한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및 온라인 수업을 통해 이수한 과목도 인정하며 그리고 전문교과에 해당하는 과목을 이수한 경우 진로 선택 과목으로 인정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제도와 맞물려 떨어지면서 우리 학생들이 다른 고등학교에서 제공해주는 온라인 수업도 들을 수 있고요. 다른 고등학교로 직접 아예 출근을 해가지고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요. 등교를 해서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계획상으로는 2024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지금 따져보면 한 중학교 한 3학년, 2학년 될 것 같은데 202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걔들이 22, 23, 24 이렇게 3개년이 지나면서 이 고교학점 제도를 갖다가 전국 단위로 한번 안착을 시켜보겠다가 지금 현재 교육부의 계획입니다. 이 정책은요, 정확하게 정시를 늘려가는 정책과 반대되는 정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의 입시안이 중심을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이 정책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80단위를 이수해야 되는데 140단위는 자기네 학교에서 이수를 대량 하고 국영수사가 우리 중요 과목들 그리고 40과목 40학점에 관련된 40단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과목들을 진로 탐색적인 차원에서 여기 비즈니스 전상 옛날 같으면 상고라고 하지만 그런 데 가서 북키핑도 배워볼 수 있고 북이죠 북이 그런 거 배울 수도 있고 또 공업고등학교 데 가서 내가 직접 엔지니어링 학생들 전공하길 원하는 애들은 거기 가서 그런 것도 한번 해볼 수도 있겠고 이러면서 학교 단위의 서로 간의 소통도 넓어지고 네트워킹도 활발하게 일어나는 이런 사회적 현상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 입시 제도 때문에. 이게 재미있는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고교학점제가 이제 직면한 현실이 좀 하나가 있죠. 고교학점제. 그죠? 고교학점제가 이제 앞으로 2022, 23, 24학년도에 걸쳐가지고 이 적용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적용이 되는 순간 우리나라의 수능이라는 성적을 도대체 어떤 가치로 매겨야 할 것인가 이러다 보니까 이 정부에서 계획상으로는 고교학점제는 안착을 시켜내면서 2028년도에는 수능을 자격고사화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수능을 자격고사화. 그러니까 절대평가로 가서 등급제가 이제 없어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판단을 내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자격고사화하면 어떻게 할 건데? 자격고사화가 되면 그것을 대체할 만한 학생들, 우수 학생들을 뽑을 만한 대체의 시스템이 지금 이 고교학점제를 도입을 하게 되면서 학생부 종합전형도 완성을 시켜야 되는 이 두 가지 이율 배반적인 정책을 이 정부는 완성을 시켜야 되는 상황 중에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장 무엇이 문제가 생기냐면 자, 고교학점제를 진행을 하려고 하니 이미 특수목적고등학교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나 외국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른 학교 애들하고 섞일 이유가 없었었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현재 수시, 정시 입시에서 앞으로 수시에서 여러분 생활기록부를 낼 때 학교 이름도 지우게 만듭니다. 블라인드 처리해서 면접을 해요. 블라인드. 자, 이렇게 돼버리니까 근본적으로 어떤 일이 이 고등학교 현장에서 생길 수가 있는 거냐면 블라인드가 처리되니까 나에게 더 기회가 올 수도 있겠다. 만약에 학종으로 만약에 간다고 수시로 간다고 쳤을 때 자, 그런데 입학사정관들은 벌써 지난 10년 차에 걸쳐가지고 각 고등학교의 프로그램과 교과 과목 이름이 뭔지 걔네들의 동아리 이름이 뭔지 다 알고 있을 거잖아요. 실례로요. 민사 토론 동아리는 동아리 이름이 민사 토론 동아리입니다. 자,
자, 그러면 그게 생활기록부안에 민사 토론 동아리 이름이 써 있다라고 한다면 입학사정관은 학교 이름을 지워도 다 알게 되는 거죠. 외대부송 외고는요, 영어로 HAFS라고 써 있습니다. 생활기록부에 가보시게 되면 헵스 토론 동아리, 헵스 MUN, 모UN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놓으니까 이 풍선 효과가 나죠. 뭔 얘기냐면 지금도 계속 대학교 감사를 뒤져가면서 야, 니네 특목고 자사고들 너무 많이 뽑아주는 거 아니야? 통계네. 이런 말을 하죠. 근데 블라인드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나는 블라인드로 애들 뽑을게. 뽑고 나서 보니까 걔네가 우수한 학교 애들인 거예요. 이런 풍선 효과가 반드시 나타나죠. 그러다 보니 이 자사고, 국제고, 외국어 고등학교를 일반 고등학교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얘네들이 이제 전환이 추진되고 나면 그래도 부자망에도 3년 간다고 그렇게 전환이 되고 나도 그 학교에 선생님들은 계속 남아있으시고 우수한 프로그램은 존재를 계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떤 현상이 될 것이냐, 그 학교로 고교학점제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들어오는 학생들이 생기게 되는 촌국이 빚어질 겁니다. 안 봐도 비디오인 거죠.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단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일반 고등학교 전환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일선에 있는 많은 고등학교들, 자유령사립고, 자사고, 뭐 이렇게 외고 국제고들이 지금 현재 헌법 소원을 내놓은 가운데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에 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 고등학교를 일반 고등학교로 다시 지금 돌려나가는 이 정책이 딱 그 변수가 하나가 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위헌이 아니다, 이것을 바꾸는 것이 위헌이다라고 판결이 나버리면 도로 외국어 고등학교, 국제고, 자사고들은 그냥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하나의 변수는 있지만 어쨌든 장기적인 방향은 이러한 부분들로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고교학점제,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게도 해서 학점도 따게 하겠다. 사실은요, 일선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학점을 따겠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했다가 올해 팬데믹이 오면서 전 학생들이 전부 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거를 반강제적으로 적용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랬더니 자신감이 좀 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참고로 이건 알려드릴게요. 도대체 이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가 고교학점제라든가 이런 제도들을 어떠한 발상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냐? 사실은 미국의 미네르바라고 하는 대학에서 이 제도를 많이 따온 겁니다. 미국의 미네르바 대학은요, 요즘 특목고 애들 중에서 그 대학을 또 가는 대학들이 많은데 미국에서 만들어진 대학인데 하버드보다 들어가기 어렵다고 합니다. 요즘 하버드보다. 얘네들은 학교 캠퍼스가 없어요. 아예 대학교인데 온라인으로 수업만 듣는데 한 학기에 한 번씩 각 지역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한 학기에 한 번씩 6개월씩 한국으로도 가고 독일로도 가고 일본으로 들어가고 중국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 아이들은 졸업 때까지 8번에 걸쳐서 8개국을 거쳐가게 되면서 오로지 거기에는 기숙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수업은 다 온라인으로 들으면서 그 나라의 기업들과 협동해가지고 산학 협동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이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띄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미네르바 대학을 졸업을 하면 각 기업들이 이 학생들을 미리미리 봐놨기 때문에 취업이 무지하게 쉬워지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이 다큐멘터리에서도 다뤘었어요. 우리나라 다큐멘터리에서. 미네르바 대학교. 바로 거기에서 이 아이디어를 따오게 됐던 거죠. 글로벌 교육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물리적인 공간은 큰 의미가 점점점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 언제 그것이 증명이 됐죠? 이번 팬데믹 때 증명이 됐잖아요. 팬데믹 때. 모든 대학들이 전부 다 온라인 수업을 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문제는 많고 탈도 많았지만 이게 정착이 돼가고 있잖아요. 이제 대학의 물리적인 캠퍼스 혹은 고등학교에 대한 물리적인 캠퍼스가 의미가 없어질 시대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관련한 부분들이. 이해가 되셨나요? 자, 고고교육의 혁신이라고 하는 거, 학점제 도입하겠다, 대입제도, 학생성장 중심 대입제도 개편을 마련하겠다, 대입 단순화 및 공정성 제고. 대입은 그러면 어떻게 또 단순화가 될 것이냐? 지금 현재는 수시제도가 이런 게 있어요.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전형, 특기자 전형, 특례전형 이렇게 5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수시가 그렇게 나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든 복잡다단한 수시를 이제 학생부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만 남겨놓겠다. 앞으로 2년, 3년 차에 걸쳐서 논술 전형과 특기자 전형 요것을 폐지를 좀 하고 특례 전형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외국에서 와야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요 제도에서 없앤 인원을 정시로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40%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거기에 일부 인원을 그냥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전형으로 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입시를 앞으로 3년을 어떻게 예측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정시 대폭 증가, 그 다음에 수시 소폭 증가예요. 양쪽이 줄어들지가 않는 거예요. 거꾸로 보시면. 왜? 논술 전형하고 특기자 전형만 없어진 거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소폭 증가, 정시 대폭 증가. 그런데 서울대학교에서 어떻게 했다? 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 있는 요소의 정성적 팩터를 세부 및 특기 상학이라는 것을 빼가지고 덜렁 정시에다 도입을 해버렸다. 이로 인해서 학교 생활 기록부에 대한 관리를 앞으로는 더욱더 충실히 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진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 고등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갈 친구들만 학교생활 기록부를 신경을 써주고 업데이트를 신경을 써주셨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생활기록부의 기록 양식을 반으로 줄이고 대신에 모든 학생들을 다 잘 써줘야 되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가 수시를 가던 정시를 가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관리를 철저히 잘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는 것을 부모님께서도 아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 상상코칭 진학전략연구소에서 개발한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한 학교생활기록부 코칭을 위한 이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과 300여 명의 우리 코치들이 전문 입시전략 코치들이 여러분들의 집을 가가호호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해서 1시간씩 해드릴 수도 있겠고 혹은 지금 언택트루는 온라인으로도 그 부분들을 학생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씩 만나서 만들어진 준비된 질문 8, 9개를 잘 던져서 그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문장 하나하나를 엄선해서 거기다가 도움을 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은 어느 집단도 만들어내진 못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세미나를 듣고 우리 학생들 현재 예비 고1 학생, 예비 고2 학생, 예비 고3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요. 지금까지 덜렁덜렁 그냥 한 학기 우리 아이들한테 그냥 학교생활 기록부 맡겨놓으셨다가 그냥 나중에 가서 기억도 안 나가지고 제대로 못 써가지고 그냥 대충 해서 내놓은 그 바탕으로 한 이 학교생활 기록부는 앞으로 대학을 들어갈 때 포인트를 잡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관리를 하셔야 되겠고요. 평가 기준에 맞는 문장을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를 아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신 공부하듯이 학교생활 기록부를 관리하시라는 거예요. 수시를 위해서만 했던 걸 이젠 정시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제는 피할 수가 없게 됐어요, 여러분. 교과든 비교과든 간에 학교생활 기록부에 대한 업데이트와 관리를 이젠 피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영어, 수학, 국어만 강조하실 겁니까? 이제 보시면 이 고교학점제 제도와 더불어 가지고 이 내신 평가에 관련된 기준들이 50% 이상 앞으로 이 관련된 수행 평가로 바뀌게 됩니다.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여러 번 학원 열심히 다니면서 코칭 받으시면서 했던 과목 공부가 50% 이하로 산정이 되고요. 그때 수업의 과정에서 도전하고 준비했던 이 부분들이 50% 이상으로 매겨지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충실히 하셔가지고 이 학교생활 기록부를 제대로 입학사정관들이 보기에 알아먹게 이 적는 기록의 중요성을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면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그냥 야 생활기록부 선생님한테 네가 했던 거 대략 해가지고 이렇게 전달해줘. 이거 가지고 대학을 보내시려고 했다면 관련된 부분들은 어머니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 우리 자제분들, 우리 학생들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오늘 꼭 맥락을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통계가 됩니다. 서울 12개 대학교 N수생 비율을 잠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통계만 한번 봅시다. 보시게 되면 2020년도 대입에 재수생 비율이 65%, 70% 왔다 갔다 하죠. 정시는요, 여러분, 정시는 원래 재수생들을 위한 잔치였었어요, 여러분. 원래가
특목고생들 중에 내신이 안 따라오는 애들이 아예 난 이거 그냥 저거로 돌려가지고 정시로 돌려가지고 했어야지. 특목고생들의 잔치였었다고요 이게. 40%로 늘어나니까 와 나한테도 기회가 왔다. 절대 여러분 더 많은 재수생들이 기회를 가져가는 퍼센테이지로 보이잖아요. N수생 비율을 한번 봐보십시오. 강남에 가보시면은요. 강남은 고등학교가 4년제예요. 그거 모르셨죠 여러분. 3년 학교 다니고 1년은 학원 다니고 제2캠퍼스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을 들어가는 게 현재 강남에 있는 많은 고등학교의 방법이거든요. 자 그런데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사항에 보면은요. 재수생들도 이제 앞으로 정시를 본 재수생들도 학교생활 기록부에 대해서 반영이 똑같이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기록부 관리를요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아, 내가 생활기록부가 개판이니까 성적이 안 좋으니까 나는 어차피 정시에서 갈 거야. 재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형으로 했습니다. 했더니만 80%가 수능이고 20%가 아까 말한 학교생활기록부에 정성적 팩터가 들어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20%가 작아 보입니까? 서울대학교 0점 몇 점 차이를 붙고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작지 않습니다. 관련한 부분들. 아직도 지금 이 느낌이 안 오세요? 어떻게 이제 앞으로 준비해 가야 되겠다라는 게 나 이제 내신에 관련된 부분들만 준비 잘하면 돼. 아니죠. 학생부 교과 전형, 수능 최저 등급제 어차피 보니까 비교과만 관리 잘하면 된다. 아니죠. 정시만 보면 되겠다. 아닌 거죠. 서울대학교에 관련된 입시 발표는요. 우리 대학들이 가야 될 발전 모습들과 지향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관련된 부분들이. 고교학점제와 맞물려 돌아가지고 앞으로 개선될 어떤 입시에 관련된 트렌드를 갖다가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죠. 오늘. 이러한 어떤 트렌디한 여러 가지 입시 정보들을 우리 상상 코칭에 지금 300여 분이 양성된 전략 입시 코치분들께서 가가호호 방문 혹은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한테 일주일에 1시간씩 서비스를 제공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옛날에는 입시 컨설팅이 어땠냐면요 여러분 그냥 정시 딱 본 다음에 그냥 돈 한 50만 원 내고 UA중앙교육이다 메가스터다 이런 데 컨설팅 회사 가셔가지고요 그냥 딱 표준 점수 딱 나온 거 가지고 자대고 이렇게 컨설팅을 받았던 게 그동안의 입시 컨설팅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한 학기 때부터 매달 이제는 관리를 영어 수학 국어 준비하듯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전제 조건은 뭐냐? 여러분들의 진로 탐색이 정확하게 된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그래서 진로 탐색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진로 탐색이. 한 번쯤은 진로 탐색 검사를 통해서 자신의 가야 될 길이 육아평 인재로 이과 문과 골고루 나오는지 하나의 단수 전공으로 나오는지를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2018년도에 전 세계 가장 유명한 MIT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기술대학 중에. 자, 이 기술대학이 무엇을 발표를 하게 되는 거냐? 자기네 대학에서요 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1천 얼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대학은 2018년도에 공표를 합니다. 그거 나와 있어요, 기사 영어로. 10억 달러를 들여가지고 MIT에 들어오는 모든 학생들에게 빅데이터와 AI를 필수적으로 가르치겠다고 발표를 해버립니다. 필수적으로. 빅데이터와 AI가 여러분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한 애들이 이제 전유물일까요? 이제 그렇지 않아요. 관련된 부분들. 상대를 나오면 뭐합니까? 요즘 AI 펀드 매니저가 일을 해버리게 되는데 의대를 나오면 뭐합니까? 닥터 왓슨이라고 불리는 IBM에서 만든 의사가 다 병을 처리해버리는데 변호사가 되면 뭐합니까? 관련된 AI 변호사가 딱 붙어가지고 승소 확률을 다 알려주는데 여러분 이과를 가든 문과를 가든 인문학을 가든 하다못해 역사학과를 가더라도요 AI와 빅데이터를 다 아셔야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거를 아는 전문가가 이제 직업을 찾기가 쉬워지게 되는 건 거예요. 이러니까 2019년도에 또 어디가 발표하느냐 똑같은 발표를 우리나라의 성균관대학교가 똑같은 발표를 하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대학 아이들한테 문과 아이들한테조차도 AI와 빅데이터에 관련된 정보와 지식들을 가르쳐 가겠다. 이렇게 되니까 다른 대학들은 또 어떨까요? 우리도 이 트렌드를 쫓아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나이가 51살입니다, 여러분. 제 나이 때는요,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 15살 때는요, 영어만 잘해도 직업을 구할 수 있던 시대였었어요. 제가 유학을 갔다 오니까 한 30살쯤 되니까 영어로 전공 분야 하나 있으니까 또 경쟁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던 것이 한 10년 전에는요. 영어로 전공 분야와 더불어서 중국어를 또 해야 취직이 쉽다라는 시대로 변하더라고요. 그러던 것이 5년 전부터는요. 영어로
전공 분야가 하나 있고 중국어가 제2외국어가 되면서 AI와 빅데이터를 잘 알면 취직을 쉽게 되는 이런 시대로 가버린 거죠. 트렌드가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공부 방법론이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다음 장에서 제가 다뤄줄게요. 그러면 도대체 공부를 기존에 했던 공부에서 도대체 어떤 새로운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되게 중요해지거든요. 자, 일단 수시 모집 인원 비교를 좀 해보시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서울은 압도적으로 많죠. 인서울 안에 있는 대학 들어오시려고 하면은요, 죽었다 깨나도 여러분 학생부 종합전형 확률이 높으니까 이 예비 중3, 예비 고1, 예비 고2 학생들 학종을 포기하지 마시고요. 달려 들으셔야 돼요. 왜? 앞으로 많은 대학들이 정시에서도 학종 관련 내용들을 일부라도 가미하는 방식의 정책을 펼 것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이것을 포기하실 만한 공부 방법론을 살짝 뒤에다 좀 가르쳐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콜롬비아, 스탠포드, 서울대, 연대, 고대 애들, 우산 애들 많이 보내봤습니다. 공부 방법론은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둘이 똑같아요. 공부하는 방법들은. 반복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심화 탐구가 중요하고 하죠. 자, 그냥 말 나온 김에 그냥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말 나온 김에. 자, 여러분. 미분적분 배우기 되게 골치 아프죠. 미분적분. 삼각함수 배우기 되게 골치 아프고. 근데 재미가 없어요. 왜 재미가 없는 거냐? 이 수학 같은 과목들 왜 재미없어 하냐면 도무지 실생활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건 거예요. 뭔가 지식을 배웠는데 그 지식이 도대체 내가 실생활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어디에다 도대체 써먹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특히 비즈니스 계열이나 공대 계열이나 과학 계열 같은 계통을 가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도대체 내가 왜 수학을 배우고 있어야 돼? 라고 하는 엄청난 자괴감 하에서 배워야 되는 목적도 상실한 채 공부를 하게 되니까 재미가 없죠. 관련한 부분들. 자, 그런데 서양 방식의 공부 방법은 어떨까요? 진도를 스피디하게 빨리 나가는 데 초점을 두지 않고요. 조금 더디 나가더라도 깊게 나가는 데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학적 이론과 지식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를 해석을 굉장히 많이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수학 지식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러이러할 때 연료를 계산할 때 쓸 수 있구나. 지수함수를 알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전염병이 확산되는 속도를 날짜를 금방 계산해낼 수 있겠구나. 이런 거에 대한 이 공부를 배우는 목적의식. 가르치시는 선생님들도 들어오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 그 목적의식, 그 이론이 어디서 삶에 쓰여지는지를 좀 알려주고 만약에 공부를 좀 가르쳐 본다고 한다면 조금 더 흥미를 가지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가지고요. 지금까지의 공부 방법은 우리나라 입시 제도화 때문에 어떻게 발전을 해오게 되냐면 단위 시간 내에 범위를 정해주고 주입식으로 지식을 넣어주죠. 우리 학교 현장에서. 거기까지가 우리가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우수성을 시험을 봐가지고 객관형 선택형으로 일단 문제를 냈던 것이 우리의 수능 시스템이었잖아요. 그죠? 관련한 것들이. 자,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어떤 인재가 요구되어지는 거냐? 뭔가를 제대로 아는 인재들 요구하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부력이라는 거 아시죠? 부력. 배가 물에 뜨는 거잖아요. 부력 때문에 뜨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학교 안에서 부력 그리고 사진 하나 보여주면서 배가 뜨는 거야 라는 걸 보여주게 되죠. 자,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어떻죠? 서양 애들은 아버지 엄마가 걔들을 데리고 항구를 가죠. 항구를 가지고 배를 보여드리면서 엄청난 크기의 배가 물이 동동 떠 있는 걸 보게 되면서 저게 부력 때문이란다. 그런데 배가 갸우뚱거리면서도 왜 쓰러지지 않지? 그건 안에다가 물을 갖다 채워넣게 되거든요. 물을 갖다 채워내. 그걸 우리가 만재수량이라고 하는데 그게 5만 톤, 10만 톤 그 물이 떠가지고 중심을 잡아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우리가 세월호 때 있잖아요. 그 채워야 될 만재수량 몇만 톤의 물을 다른 물건을 싣기 위해서 물을 빼버렸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기우뚱되면서 그게 쓰러졌던 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지식을 배우고 나면 그거에 대한 것들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방식으로 하는 것들을 우리가 심화탐구라고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공부 방법에서는요. 이러한 심화탐구가 이루어진 학생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공고고요.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최소한 부력이면 부력에 대해서 미분이면 미분에 대해서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른 친구들한테 설명할 수 있게끔 해주는 공부 방법론. 이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로 되어지는
공부 방법론이라 아니할 수가 없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죠. 프레젠테이션 발표하고 있죠. 자, 여러분, 회사에 가보시면은요, 회사에 가보시면 이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 기회를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띌 수밖에 없잖아요. 이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사람들을 뒤에 백그라운드를 쭉 살펴보게 되면 무언가를 읽고 받아들이는데 학습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선택해가지고 계속해서 기억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지식들이 체득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제 이 대본도 안 보고 이 말들을 풀어내고 있는 것이죠. 바로 공부는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화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해가는 학생들이 학습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했었을 때 공부에 흥미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성적을 잘 받고, 뭐 하버드, 프리스턴을 가기 위해서 성적을 잘 받고, 혹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공부를 잘하고, 이런 거 사전에 공부 자체의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왜 그 부분들을 내가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의식과 두 번째는 그 이론적인 지식들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쓰임이 되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껴졌을 때 아마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는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서울 상위 16개 대학 전형별 모집 비율을 보여드립니다. 관련한 부분들이 수능과 학생부 종합전형과 실기가 있는데 인서울 안에 있는 대학들 학생부 종합전형 비율이 상당히 30-40% 이상 높은 거로 나와 있죠. 이 수시를 합쳐보면 인서울 안에 있는 대학들이 약 70%가 넘게 수시로 뽑고 있었죠.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40%, 한 43%가 학종으로 인서울 안에 있는 대학들이 뽑았는데 이 중에 이제 논술 전형하고 아까 말씀드린 특기자 전형을 좀 줄여가지고 정시로 보낸다 그랬잖아요. 학종은 퍼센테이지로 줄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 그럼 학교생활 기록부나 관리 잘해야 되겠네. 정시대 영향이 미친다니까요. 오늘 골자가 그거잖아요. 자, 이제 우리가 현재 예비 고1 혹은 이거는 그냥 일반 중학교 학생들한테도 지금 눈여겨봐야 될 제도입니다. 18, 19, 20, 21, 22년도에 들어갈 고등학생들. 자, 들어갈 고등학생들. 자, 한번 보십시오. 관련한 부분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들을 자꾸 완화시키라는 거예요. 대학의 교육부의 방침이 완화를 시켜라. 수능 최저. 왜냐하면 학종도 준비하면서 혹은 학생부 교과정 준비하면서 또 수능을 이중으로 준비하니 부담을 줄여줘라. 내가 보기에는 이 정부가 이런 것까지 일일이 간섭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일이 벌어졌다고 칩시다. 관련한 부분들을. 그래서 분위기는 어쨌든 최저등급제를 완화한다. 이미 서울대학교에서 완화한다고 발표를 해버렸죠. 자, 그러면 연고대는 그냥 완화할 거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 서울대학교가 저렇게 혼란을 틈타서 저런 것들을 발표를 했는데 연고대의 목적이 뭐겠어요? 인서울 안에 있는 서울대학교의 갈 아이들을 우선 아이들 자기네들을 끌어오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얘가 요번에 서울대학교가 정시에서 가나다군 중에 낙원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또 연고대는 가군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둘이 삐껴가면서 인재들을 걸러내게 돼요. 자, 학생부 기재 개선에 관련한 부분들 쭉 나오죠. 자기소개서도 2022년도 이제 넘어가면 없어지죠.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잖아요, 여러분. 학생부 종합전형이, 자, 보세요. 원래 학생부 종합전형은, 전공적합성, 학업 역량, 자기발전 가능성, 인성, 이 네 가지 큰 틀을 가지고 뽑는 게 학교생활 기록부의 기록 관리를 통해서 뽑아내고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소개서를 받고 그리고 그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면접을 통해서 뽑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학교생활 기록부 자기소개서를 없애버리게 하겠다. 이것도 3년 동안, 올해서부터 3년은 남아있고요. 그 2022년도 이후부터는 자기소개서도 받지 마라. 이미 한양대학교는 3년 전부터 이 제도를 시행을 했죠. 한양대학교는. 그냥 학생 기록부로만. 면접도 없이. 자소서도 없이. 자, 그런데 일선에 있는 학교들은 이제 오케이, 그럼 자소서 없애는 거 알겠어. 이렇게 되니까 면접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앞으로 이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면접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또 풍선 효과가 일어나게 되죠. 그 면접이 좀 특이한 방향으로 발전을 하게 될 건데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방법이기는 해요. 이따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잘들 따라오고 계신가요? 제가 여러분들은 이제 볼 수가 없으니까 지금 잘 따라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대입제도 개편 방향을 한번 보십시다. 2020년, 21년, 22년.
내가 우수한 자원이든 아니든 나는 인서울 안에 들어가지 않을 건데 라시는 분조차들도 이 제도에 관련된 트렌드와 방향은 알고 있으셔야 돼요. 최소한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요. 그래도 인서울 안에 있는 대학들을 한번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갖고 들어오지 않으셨을까요? 그죠? 자, 보시게 되면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좀 늘린다. 수능 절대평가 점점점 과목들이 늘어나죠. EBC 연계율 점점점 줄어들게 되죠. 학교생활 기록부 들어가는 거 점점 작아지게 되죠. 수능 출제 범위가 좀 변화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입시가 발표가 나는데 약간 한번 실패한 파트가 정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문이과 통합해가지고 문이과를 통합해서 탐구 영역 중에 두 과목만 갈라서 하겠다. 이 제도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공이 경계가 무너졌다. 그래서 그냥 문이과 상관없이 두 과목만 골라가지고 그냥 듣게 하겠다. 이게 지금 발표가 난 거거든요. 여러분. 자, 났는데 그러니까 대학이 더 가만히 정부의 발표를 보고 있다가 수능에서 탐구 과목 17개 중에 2개는 아무렇게나 골라서 우리한테 온다. 그랬더니 인서울 안에 있는 대학들이 뭐를 발표하냐면 그런데 자연계열인 우리 대학에 오려면 미분적분 다 선택하셔야 하고요. 과학 과목에 대해 선택하셔야 하고 이렇게 발표를 해버리네요. 이 얘기는 뭐겠어요? 인서울 안에 있는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하면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바뀐 게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요거는 약간 정책 미스가 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아는 내용이어가지고 저희 코치들이 또 여러분 그 댁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이 코칭이 들어갈 때 이러한 정보들을 다 제공을 해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자제분 학년에 따라 가지고 정책들이 매년 바뀌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 같은 전문가조차도 4번 5번 읽어보고 겨우 숙지하는 마당에 여러분들은 아마 더 헷갈리실 거예요. 그리고 이 학원 가면 저 학원 얘기하고 저 학원 가면 저 학원 얘기하고 또 신문에서 떠드는 내용 좀 다른 것 같고 제일 정확한 거는요 여러분 대학교육협의회와 정부에서 발표가 나는 그 원본 파일이 중요합니다. 그거를 보고 전문가들이 1차 해석을 해주죠. 그 해석한 걸 가지고 신문이 또 언론사 기자들은 입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막 또 긁어대서 써주죠. 또 그거를 또 재해석을 해가지고 또 근처의 학원에서 또 2차, 3차 가공이 되면서 어떻게 되나요? 입시 제도가 자기네 학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변한다는 것이죠. 저희들만은 최소한 객관적으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있잖아요. 1년 매달 한 번씩 저희가 세미나를 합니다.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다음 달에 제가 조건을 좀 달아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기회에 도움이 됐다면 다음 달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엄청 디테일하게 풀어드릴 거거든요. 12월 달에. 대한민국 누구보다도 디테일하게 풀어드릴 거예요. 저와 또 공동소장을 맡고 있는 전대근 소장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 두 전문가가 아마 입학사정관을 재해석을 해가지고 2시간만 풀어드리면 와우 어떤 학원에서도 어떤 유튜브에서도 볼 수 없었던 아주 정확한 정보를 받으시게 될 거예요. 12월 달에 꼭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전제 조건이요. 한 분 더 초청해 주세요. 친구분들 우리 다른 학생들 부모님만 오시지 마시고요. 친구인 학생이 다른 친구를 초청해서 한번 듣게 해보세요.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정보가 주입이 잘 되기 시작을 하면요. 목표의식이 점점점 커지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 자제분들이 혹시 지금 목표의식이 없어서 고민하고 계시면요. 일단 정보의 세미나를 듣게 하시는 게 순서세요. 이거 다 들어가지고 애들한테 전달하려고 하면 힘드실 거예요. 이 부분들을 한번 가져가 보시자고요. 다음 달에 학생부 종합전형 주제로 세미나 엽니다. 다 들어오실 거죠? 자, 가보겠습니다,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가 이제 개선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학교생활 기록부 개선이 일어나요. 학교생활 기록부. 잠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예비 고1 지금 현재, 그 다음에 고1, 고2 학생들 다 대상입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지금 중학교 때 좀 공부 좀 잘해가지고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지금도 가는 게 유효할까요? 안 할까요? 라는 것들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이것저것 떠나가지고요. 제가 가이드라인은 하나 드릴게요. 특수목적 고등학교 가는 거 맞나요? 안 맞나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일단 갈 수 있게끔 준비나 먼저 하세요. 생활기록부에다가 먼저 충실하게 채우는 연습을 먼저 하세요. 붙어놓고 가고 안 가고 나중에 고민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관련된 게. 자, 이거를 내가 그럼 왜 중학교 현재 예비 중1, 2, 3을 왜 그럼 이걸 관리하라고 내가 얘기를 하라느냐.
대학교 가기 전에 한번 연습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중학교 타임인 거잖아요, 여러분. 중학교 타임. 학교생활 기록부를 그냥 학교 선생님들이 다 채워만 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는 여러분들의 자제분들이 경쟁력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학 들어갈 때가 전혀 다른 방법인 거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경험 못 해보셨잖아요. 왜 학생한테 그 학교생활 기록부를 그냥 맡겨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혼자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는데 왜 선생님이 써주는 대로 그걸 받아 적습니까? 관련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아이의 차별화, 열심히 노력한 인생의 삶에 대한 흔적들 같이 올려내셔야죠. 그렇게 하는 노력들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련한 부분들. 자, 내용들이 다 있는데 눈으로 그냥 읽어보시면 아는 내용이어서 저기에서는 내가 포인트만 하나 찝어드릴게요. 자, 저런 거는 이제 읽어보면 아는 내용들인 거니까. 근데 이 내용 중에 용어들을 잘 정립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대입자료로 미반영한다라는 뜻이 있고요. 미기재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미반영한다는 뜻은 생활기록부에는 기록을 해놨는데 대학교에 제출할 즈음에 그 파트를 하얗게 지워놓고 내는 거를 우리가 미반영한다라는 용어고요. 미기재한다라는 것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아예 기록을 없앤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미반영한다, 미기재한다의 나중에 차이는 뭐냐? 생활기록부에 어쨌든 한 단어라도 용어를 쓸 수 있으면 현재까지는 자기소개서에서 그 파트에 대해서 좀 녹여내서 쓸 수가 있거든요. 자기소개서에서. 하지만 미기재가 된 사항들은 자기소개서에서 녹여내서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봉사활동 실전 및 특기사항 기재가 있고 봉사활동 특기사항 및 미기재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용어를 잘 정립하셔야 돼요. 이 사안을 얘기 드릴게요. 내가 만약 지금 어떤 서울시립대학교 아니 서울시립도서관에서 혹은 지역 도서관에서 구 도서관에서 가서 내가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기존에는. 근데 보통 그렇게 하면 하고 나서 얘들이 1318인가 정부에서 만들어진 사이트에다 이렇게 업로드를 해둡니다. 그리고 한 학기가 끝날 쯤에 선생님이 야 니네 비교과 활동했던 거나 이런 것들 쭉 해가지고 근거 자료 가져와. 그러면 인터넷에 딱 띄워가지고 갖다 드려요. 그러면 선생님이 거기에다가 구립 도서관에서 봉사활동 2시간 이렇게 올려주게 됐었죠. 그런데 이게 원천적으로 이제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학교에서 학교장이나 선생님이 허락하지 않은 학교를 임의로 자기가 바깥에서 봉사활동이나 활동을 해가지고 1318 사이트 올려놔도 인정을 안 올려준다는 거예요. 학교생활 기록부에 안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구립 도서관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어떤 경우는 올라가는 거냐면 이것을 학교에다 미리 인폼을 줘요. 교장 선생님한테.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그리로 공식적으로 파견 나가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 봉사활동 미기재가 아니라 기재할 수 있다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여러분들 가이드라인을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쭉 보시게 되면 이제 뭐 독서활동 관련된 제목과 저자만 입력을 한다, 뭐뭐뭐가 나오는데 지금 일단은 전체적인 흐름은 그래요. 이거 항목 하나하나 소개하려면 너무 지금 바쁘고 이거는 내가 언제 드릴 거냐면 12월 달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만 딱 뜯어가지고 엄청 자세하게 해드릴 테니까 친구들 초청하셔가지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요거 너무 이게 디테일한 내용들이 좀 많아서 요건 좀 지나갈게요. 자, 대교협 자기소개서 양식 개편안. 이제 자기소개서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제가 이 파트에서 아까 그 포인트 찝어드릴 파트가 여기 있어서 그래요. 요거 바로 뒤에 나오니까 설명 먼저 드릴게요. 자, 고등학교에 교육과정 고등학교 편제가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 이렇게 돼 있는데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이 두 개로 좀 나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 진로 과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다른 학교에 들어가서도 들을 수 있도록 해준다가 아까 드렸던 고교학점제라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내가 만약 공대를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보통 교과 과목이 있고 전문 교과 과목이 있잖아요. 그럼 물리 1, 2를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들은 것이 수시를 들어갈 때 학생부 종합편 들어갈 때 세부 및 특기사항 파트 맞물려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정시에 가보세요. 정시. 아까 서울대학교 발표 안 하고 이걸 이어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정시에 가가지고 내가 서울대학교를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수능만 봐서 들어갔었을 때는요, 여러분. 수능만 봐서 들어갔었을 때는 서울대학교에 일단 점수를 받아두고 아무 과나 성적에 맞춰가지고 들어가는 게 가능했을까요? 안 가능할까요? 정시에서. 원래 정시 100% 했을 때는. 당연히 가능했었죠. 그런데
정시에다가 세부 및 특기사항 파트를 넣어버리게 되면 엔지니어링 들어오려고 하는데 세부 및 특기사항 가봤더니 물리 1, 2를 정상적으로 거기다 다 채택을 했으면 좋게 보이겠죠. 경영학과를 가려고 하는 애들은 경제 과목이나 이런 거 경영에 관련된 여러 비즈니스나 이런 것들에 대한 활동이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세부 및 특기사항에 있던 애들은 수시에서 뽑혔는데 정시에서도 세부 및 특기사항을 가봤더니 얘가 다른 학교에 가가지고 무슨 부기 과목이라든가 혹은 이런 경제학 과목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학교는 없던 거를 딴 데서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들이 증거 자료로 되겠죠. 이게 이렇게 되는 이 변화의 물결이 학종의 변화의 물결이 정시에도 영향을 미치게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진로 탐색에 대한 부분들을 정시로 간다 하더라도 가급적 예비 고3에서 고1 올라가기 전에 한 번 정도씩은 채택을 해가지고 이 관련된 부분들을 적용을 해서 진로 탐색을 쭉 밀고 나가고 그걸 통해 가지고 수시 정시를 준비하는 게 이제 앞으로의 전략적인 태도가 되어진다. 이거를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정시에도 자기 진로와 적성에 관련된 부분들이 중요시하게 된다. 그러면 선생님, 진로 탐색 검사라고 하는 것들은 한 번으로 그렇게 잘 나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고등학교 1학년이 지나고 나서 한 번 정도 더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고요?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와서 여러 다양한 공부를 섭렵하고 유튜브를 공부하고 이러면서 꿈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실질적으로 이쪽 한쪽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융합형 인재로 드러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로 탐색 검사는 들어가기 전에 한 번 하고 1년 있다가 한 번 정도 해서 총 2번 정도면 그 오류를 좀 이렇게 보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레커멘드를 합니다. 미국에서는요, 3개월마다 한 번씩 이걸 쳐요. 한 학기 지나면 얘가 뭐가 변하고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씩 학교에서 이런 진로 탐색을 치는 학교도 있다라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공부하고 내가 어디다 꿈을 가지고 이 열정을 가지고 도전을 해야만 성공하는가에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보시고 이 교과과정과 창의적 체험활동에 관련된 사항들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고교학점제와 더불어서 이 진로탐색 과목들에 관련한 부분들이 우리 학교뿐만이 아닌 다른 학교에서들도 40단위에 대해서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202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들은 이것도 염두에 둬가면서 입시 전략들을 펼쳐갈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보통 교과 과목에 관련한 내용들인 거예요. 보통 교과 과목. 이거 다 일일이 제가 설명드릴 필요가 없겠고요.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 지금 어떤 분들은 아마 여기서 뭐 노트북에서 캡처 뜨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다양한 사진 찍는 분들도 되게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나중에 저희 상상 코칭 입시 전략 우리 코치들을 통해 가지고 더 자세하게 안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는 거 왜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자제분들이 지금 고등학교에서 선택해야 되는 과목들이에요. 이것도 모르고 있으면서 정시에 관련돼서 무슨 시험을 본다. 수시에서 얘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춰서 과목을 설계한다. 이거 모르면 안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디테일 하셔야 돼요. 관련한 것들. 자, 진로진학 연계 과목 선택. 대학 전공별 학과와 특징을 참고한다. 자, 우리가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진로 탐색을 한번 했어요. 아주 사이언티픽하게. 아까 우리가 저희 솔루션이 쿠도라고 하는 솔루션인데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갖고 와가지고 한국 솔루션하고 같이 이 콜라보레이션을 시켜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최신 트렌드를 담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로 진로 탐색을 쳤다. 그랬더니 나는 융합형, 나는 그냥 단과형 이렇게 막 나오겠죠. 자, 그거를 일단 치렀습니다. 그러면 진로적인 부분들이 이러이러한 전공들이 있구나. 그랬더니 그러면 그런 직업을 찾아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전공들을 공부를 배워야 하는 거지를 세우겠죠. 우리 코치들하고 함께. 자, 그러면 그것을 세우고 나니까 대학 전공별 학과와 특징들을 참고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거기에 따르는 과를 내가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이수 권장 과목 그것을 참고해가지고 종합적인 설계를 하죠. 교과 설계를. 그리고 진로 과목 설계를 하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꿈을 이뤄가기 위해서 비교과에 관련된 활동들을 규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대학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 단순히 공부만 잘하고 자기 전공 분야만 잘하는 애들 원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인성도 본다는 거예요. 퍼스널리티, 인성에 관련된 퍼스널 캐릭터, 인성을 본다는 거죠. 퍼스널 퀄리티를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책임감이 있는 학생인 건지 클래스에서 게으르지 않고 과제들은 잘 내고 심화 탐구하는 애티튜드, 자세와 태도는 가지고 있는 건지 이것까지 학종에서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을 엄청 리스펙트 하셔야 돼요. 존경하셔야 되고 그들이 결국 써주는 내용들이 여러분 자제분들이 대학을 들어가는데 한 줄 한 줄 전부 입학사정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이 현장을 하셔야 돼요. 공학습의 현장. 옛날처럼 그 선생님들 무시하셔가지고 큰일 나십니다, 여러분. 선생님들하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도 늘려내셔야 돼요. 자주 찾아가서 인사드리기도 하고 뭐 선물 찾아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사를 드리고 아이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셨을 때 그 선생님은 여러분들의 자제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이해를 가지시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진로 적합성 높은 과목을 선택을 하게 되고 그 활동도 설계를 할 수가 있겠죠. 학종 카운트 이제 코칭을 받으시게 되면 그 다음에 2015년도 교육과정 고시 과목 자료를 참고하게 되어가지고 거기에 알맞는 수업을 듣는 방식으로 이제 설계를 하시게 되는 것들이 올바른 설계 방법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진로 탐색, 진학 전략 구축, 거기에 따르는 고교 과목 선택 이게 프로세스예요 앞으로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개발되었던 아까 그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에 미리 짜가지고 차곡차곡 해놓으면요 나중에 오류를 피할 수가 있죠. 매년 올라가면서 선생님 그냥 끄적끄적 과목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그냥 물어보고 이 과목 선택해야 될까요? 저 과목 선택해야 될까요? 그분은 그 과목만 아는데 그분은 여러분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 시대하고요 앞으로 펼쳐질 수시 정시에서는요 종합적인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부분적인 걸 아셔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게 오늘 핵심 키포인트가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자, 지금도 계속 지금 그 질문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요 상담 코치분들하고 지금 계속 지금 저 같이 이 미팅 좀 잡아달라 하시는 분들도 좀 들어오고 계시니까 이따 제가 상품에 관련된 내용들 간단하게 좀 언급을 좀 드리기는 할게요. 카카오톡 친구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지금 상상 코칭 진학 전략 연구소 거기다가 좀 같이 친구 신청을 하셔가지고 거기다가 질의를 드세요. 보내실 때 학교, 학년, 이름, 전화번호, 지역이 필요합니다. 보내실 때 학교, 학년, 이름, 전화번호,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왜냐하면 상담원들이 다 지역마다 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반드시 기입을 하셔가지고 카톡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화를 드려가지고 상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기반의 맞춤형 확인 면접 원칙을 가져가겠다. 자, 이게 아까 내가 서두에 면접에서 약간 뭔가 바뀌는 게 있어요 라고 했던 파트 이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에서는요 원래 면접이 4개의 종류로 나뉘어 있었어요. 면접이 4개의 종류. 이거는 다음 달에도 제가 한 번 더 해드릴 거예요. 다음 달에도 4개의 종류로 나뉘어 있었는데 확인 인성 면접, 적성 구술 면접, 심층 구술 면접, 그 다음에 토론 면접이라는 건 4개로 나뉘어 있었는데 그중에 확인 면접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확인 면접은 내가 낸 서류를 바탕으로 해서 사실관계를 묻는 질문 면접이에요. 내가 낸 서류를 바탕으로 해서 사실관계를 묻는 질문이다. 자, 그러면 기존에는 어땠었냐?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그냥 대충 10분 동안 이러저런 것도 묻기도 하고 그냥 그리고 두리뭉실 넘어갔었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이냐면 제가 뒤에 더 가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생활 기록부에서 자기가 배웠던 세부 및 특기 사항에 가보면은요. 이런 말들이 막 써 있어요. 얘는 뭐 미분에 관련된 것들이 탁월하게 이 미분 수업 시간에 뭐 탁월성을 보여주고 그거에 대해서 심화탐구 보고서를 썼으며 이 미분에서 필요한 이런 무슨 이론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 앞에서 발표를 잘함 이렇게 써 있으면은요. 이제는 그 적성구술 면접 형태로 서울대학교에서 지금 치르고 있는 재시문 아무거나 막 줘가지고 풀어가는 형태에서 자기가 써놨던 학교생활 기록부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써있는 그 부분을 갖다가 실제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겠다라는 면접으로 바꾸겠다는 게 이번에 개설된 확인 면접의 형태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력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 친구는 이 부력에 관련된 내용을 듣고 실질적으로 아버님과 어머님과 함께 인천 항구에 가서 부력에 관련된 연구와 사진을 찍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비교 연구할 정도로 굉장히 깊이 있는 관심을 보여줌. 이렇게 써 있으면 부력에 대해서 집요하게 면접시에서 물어보겠다라는 게 이 확인 인성 면접에 새로 바뀌는 경향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현재 중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은 학교 생활 기록부가 다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부분들은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앞으로는요. 지금 여러분 서울대 면접 어떤 줄 아세요? 적성구술 면접 가면은요. 영어, 수학, 사회 지문이 그냥 나와요. 그리고 한쪽에 30분 풀어. 근데 그걸 가지고 옆에 이렇게 가. 그러면 교수님께서 딱 앉아 계시다가 질문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풀이 과정을 말로 설명해 보세요. 그게 질문이에요.
그리고 풀이과정을 막 말로 합니다. 옛날에 논술로 하던 거를 말로 한다 그래서 구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시스템이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사교육을 유발시키는 형식으로 가고 있으니 이것을 좀 개선해봐라 라고 했더니 대학에서 고육지적으로 다시 만들어낸 게 오케이. 그러면 세부 및 특기사항이나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거기에서 나와 있는 전공 지식에 관련한 부분들이 걔가 그것을 했다라고 썼으니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실제 걔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를 물어보는 방식으로 가겠다. 이게 지금 중심 포인트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자, 데이 블라인드 면접을 하겠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고교 출신을 없애겠다.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입학사정관들이 그거 다 알 거라 그랬어요? 모를 거라 그랬어요? 다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관련한 학교들을 지금 없앨 수밖에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을 시켜놔야만 전환시켜 놓고 나서 그 학교 애들이 많이 들어오는 건 상관이 없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제 친구랑 통화하다가 있었던 일인데 야 고등학교를 지금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아무리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그 진짜 부자 망해도 3년 간다고 선생님들과 시스템은 남아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전주 상상보다 예를 들어가자니 그 근처로 이사를 가면 어떨까? 이 얘기를 저한테 하길래 맞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지. 근데 여러분 민족사관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전환된다 그래가지고 강원도 가서 사실 건가요? 외대부 소개고 용인에 들어가 사실 건가요? 근처 학원도 아무 데도 없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에 근처에 있는 애들 그러면 그쪽에 있는 지역 애들이 단적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학습 분위기가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것들을 내가 고민해 보라고 친구한테도 어드바이스를 준 게 바로 이틀 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똑같은 맥락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서울 안에 있는 외국어 고등학교나 뭐 서울국제고나 뭐 이런 학교들 뭐 좋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발표 때문에 다시 대치동 8학군이 뜨기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이 정부는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관련된 게. 이것을 어떻게든 개선을 시키고자 해봤더니 고교학점제라는 것을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그 다시 전환시켰던 외국어고등학교 6개만 해도 고교학점제 시스템으로 해놓으면 클러스터 학교가 돼버리거든요. 그럼 일반 고등학교 애들과 같이 협력해가지고 좋은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나. 이거는 이제 탁상행정이라고 제가 대표적인 거라고 말씀드려요. 그렇게 될 것 같지만 그렇게 안 되겠죠. 실질적으로. 그런 지금 상황은 어쨌든 벌어졌다는 걸 아시라는 거예요. 데이 블라인드 면접.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또 자리를 제대로 잡으려면 몇 년간에 걸쳐가지고 또 새로운 그 제도를 가면서 아마 뭐가 나오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 12개 대학교 N수생 비례 12개 대학교 합격한 아이들. 많죠. N수생들 65%가 N수생들 막 오죠. 서울상위 16개 대학 전형률 모집 비율. 아까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거예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 주요 특징. 제가 아까 좀 전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오늘 다는 못해요. 오늘 사실은 지금 벌써 1시간 16분 지났습니다. 여러분 세미나 지금 시작한 지가. 엄청나게 시간 지금 빨리 가버렸거든요. 지금 한 3시 40분까지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인데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12월 달에 학생부 종합전형 어디 업체보다도 가장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해석을 해드릴 거예요. 12월 달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수시와 정시 다 합쳐가지고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기록부에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정확한 답을 얻고 싶다라고 한다면 12월 달에 전부 예약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거 끝나고요. 바로 예약을 또 바로 받을 거예요. 지금 상황에. 지금 오신 분들만 해도 몇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10,000명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세미나 들으신 분들이. 그래서 이 세미나 듣고 나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저렇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한 어떤 정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좀 갖게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한상범 소장이 제일 잘하는 게요. 어려운 제도나 과정을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자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학생들 수준에 맞게 제가 해드릴 테니까 토요일 날 12월 달 딱 지정되는 토요일 날 학원 보내지 마시고 놀러 가지 마시고 요 세미나 한 번만 듣게 하세요. 아이들한테. 그러면 아이들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꿈이 달라지고 실행하게 되면 목표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 주요 특징 이건 제가 쭉쭉 지나가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거 한 페이지만 살짝 보여드리고 갑니다. 요거 맛배기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맛배기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를 2탄을 해드리려면 맛배기로 보여드리는 것처럼 학교생활기록부는 이렇게 학생부 비교과 영역, 교과 영역, 자기소개서, 면접이라는 파트로 사실 이루어져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 자,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인 항목들이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 오늘은 뜯어서 해석 안 해드리고 다음에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냥 이런 거가 전형 요소가 있구나. 자, 전형 요소는 이런 건 거예요. 전공 적합성,
학업 역량, 자기 발전 가능성, 인성 이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전공 적합성, 학업 역량, 자기 발전 가능성, 인성. 그래서 학업 역량 파트는 바로 세부 및 특기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요. 전공 적합성과 자기 발전 가능성은 창의적 체험 활동 파트에서 영향을 미치게 되겠고요. 인성 파트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라는 데서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12월 달에 여러분 학교생활 이 학종에 관련된 것도 재해석을 해드리고 대해부를 해드릴 때 꼭 참석을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한 부분들이요. 저는요, 이 상상 코칭의 그 스텝들이 300명의 컨설턴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저 집단 자체가. 미국 대학교의 그것을 한 20여 년간 수능평가 기관인데 미국 쪽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의 이 제도의 비슷한 점과 특성들을, 같은 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한 부분들을.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해석해드리는 거는 조금 다른 학원이나 아니면은 다른 한국 내에 있는 한국 입시에만 정통하신 분들의 해석하고는 조금 결을 달리할 수가 있어요. 저는 글로벌한 것도 다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로벌한 것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비록 한국 대학에는 보내지만 인재는 글로벌하게 키워야 되시는 게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어떤 해석들과 이 말을 좀 더 매크로스코픽하게 좀 거시적으로도 같이 함께 보시면서 마이크로스코픽하게 우리 아이들을 위한 어떤 길들을 찾아가 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한 부분들을.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한번. 이게 그럼 왜 중요한 거냐? 서울대학교에서 아까 세부 및 특기 사항을 적용한다 그랬잖아요. 이거 한번 지금 간단하게 같이 한번 빨리빨리 읽어보세요. 간단하게. 제가 한 10초, 20초 드릴 테니까 그냥 쭉 한번 내용들을 읽어보세요. 내용들을 읽어보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를 가리키고 나서 이걸 써준 거예요. 일단 세부 및 특기 사항을. 생활기록부 안에다가. 그런데 어떤 선생님은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영어 같은 경우는 막 30명 막 90명을 써야 되는데 90명을 어떻게 다 써요? 기억도 안 나. 그러니까 일단은 이 학생들이 매주 저희가 1시간씩 가서 계속 체크하고 점검해 주는 게 야, 선생님하고 관련된 내용 중에 특별히 기억나는 어떤 내용들이 있어? 이걸 갖다가 놓치지 않고 기록을 해두는 거예요. 우리 데이터베이스에다가. 그렇게 되면 20주 후에 1학기 끝나고 이걸 쓰게 되는데 선생님들 벌써 다 까먹었잖아.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선생님들이 카피 앤드 페이스트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내용 자체를. 그러면 카피 앤드 페이스트라니까 비슷비슷한 아이들에서 평가가 다 비슷비슷하게 나와버린다. 이러면 학종이 망하는 거라고요. 이거를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해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기록부가 일주일에 한 번씩 데이터베이스에다가 기록관리가 정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거기다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공을 많이 시켜서 서울대 154명, 연고대 200명씩 보냈던 이유가 거기 있었다라는 것이죠. 관련한 부분들이. 자, 이렇게 읽어봤죠, 이제. 자, 읽어보니까 여기 보니까 뭐 스타벅스 지수 나오고 뭐가 많이 했대, 일단. 그러니까 면접에 질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입학사정관들이. 경제성장을 학습하는 것 학생이 가상으로 설정한 예시는 무엇입니까?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무엇입니까? 다 아까 나왔던 내용이에요. 스타벅스 지수란 무엇입니까? 자기가 거기다 해가지고 자기가 발표를 했으니까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대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서울대학교는 적성구술 면접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냥 영어 지문, 수학 지문, 과학 지문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렇게 묻지 아니하고 관련된 생활기록부에 있는 세부 및 특기 사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제 네가 배웠다라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의 방법이 바뀐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부를 잘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공부를 잘한다.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학종 이전과 학종 이후에 공부를 잘한다는 거는 기준이 다릅니다, 여러분. 기준이 달라요. 학종 이전에는 메모리를 잘해서 선택형 문제에서 100점을 맞는다가 공부를 잘한다 했었어요. 굿 메모리. 하지만 학종에서는요, 공부를 잘해서 적용을 해서 자, 공부를 잘해서 적용을 해서 발표를 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심화탐구 보고서를 추진을 해보고요.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인터뷰 때문에 바깥도 갔다 오기도 하고요. 이러면서 자기가 익힌 그 지식이 실제 생활 가운데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를 눈으로 확인하는 작업들. 그것이 되어야 되는 심화 탐구의 자세가 있어야만 학종에서는 공부를 잘한다라고 하는 건 거예요. 공부를 잘한다는 의미가 굉장히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진 겁니다. 실질적으로 공부를 잘한다? 아, 쟤 발표 잘하는구나. 지 지식을 지가 다 체득해가지고 벌써 머릿속에 집어넣고 발표 다 하는 거 보니까 쟤 참 공부 잘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여러분, 저는요, 보시다시피 프레젠테이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을 잘한다 그랬어요. 말을 잘한다. 그런데 지금 저 같은 사람을 보고 저 사람 공부 잘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공부를 해가지고 반복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자기가 지식을 체득해가지고 남들한테 알려주고 있잖아요. 관련한 부분들이. 이제 학종에서는 그런 인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2015년도 교육과정 평가 내용을 한번 봐보세요. 서술형이 많아지고요. 모둠 수업이 많아지고요. 토론 수업, 발표 수업이 많아졌다니까요. 이제는 우리 코치분들도 그렇게 가르쳐 나가고 있어요. 우리 코치들은요. 한 4천여 명 되시는 코치분들이 그렇게 가르쳐 나가고 있다고요, 저희가. 여러분,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상상 코칭 입설약 연구소뿐만 아니라 저희 바인그룹 전체에요. 코치분들만 4천여 분 계세요. 가가오 방문해가지고 학습 코칭 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4천여 명이면 대한민국 1위거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도 1등 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으라라고 반드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1등 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라.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아, 쟤 뭐에 1등이야? 라고 하면 사람들이 눈여겨봐 주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고객 여러분, 우리 학생들하고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1등 브랜드만 기억하고 살거나 1등만 기억하고 산다. 제가 지금 명제를 던졌어요. 실제 그런가 안 그런가 제가 맨날 우리 코치분들한테 묻는 질문이 있어요. 지금은 2천여 분이 학생 학부모님들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옆에 계시는 가족들하고도 한번 물어보세요. 자, 첫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진짜 나는 1등만 기억하고 있는가? 전 세계 1등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가 어디예요? 전 세계 1등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 여러분 잘 아시는. 한번 말해보세요. 어디죠? 네, 잘 알고 계시죠?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 잘 알고 계실 거예요. 1등 컴퓨터 회사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2등이 어딘지 압니까? 2등이? 2등 기억이나 하고 있어요? 2등? 잘 모르실걸요? 예, 잘 모르시더라고요. 오라클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아무도 몰라요. 그게 매출이 2등인지도. 또 하나 한번 비근한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햄버거 체인점 어디입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햄버거 체인점. 네, 여러분. 맥도날드 다 알고 계시잖아요. 맥도날드, 그죠? 다시 한번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그럼 2등은 어딘가요? 매출로서, 서비스로서 2등은 어딘가요? 아무도 모르죠.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머릿속에서도 이제 1등만 기억하고 살아갔던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현실이셨어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1등 가려고 하는 이 노력들, 이걸 보는 것이 영어로는요, intellectual vitality라고 하는 지적 활력 지수 평가라는 요소가 학종에 들어가 있다라니까요. 서울대학교 내용이 그게 나와 있다니까요, 여러분. 다른 대학교에서도 이 입학사정과 전형을 통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가는 거에 그게 나와 있다니까요. 얘를 뽑았을 때 그 분야에 과연 얘가 1등이 갈 것인가? 어떻게 그 아이를 1등으로 그 입학사정할 때 인식을 시켜주실 건데요, 여러분. 아무 노력도 없이. 정시를 그냥 시험 봐가지고요. 수시에서 그냥 대충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입시 준비는 디테일해야 하고요. 내가 이 분야에서만큼은 남들 무시 못할 정도로 나는 1등 가는 분야로 나는 보여주게 할 거야라는 각오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실행이 필요하고요. 공부로 1등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분야에 네가 열정을 가지고 그걸 챌린지하고 도전하고 해왔는가. 이러다 보니까 생활기록부 안에서 여러분 어떻게 드러나야 하냐면 나 공대 갈 거다 보니까 관련된 물리 과목 1, 2 당연히 해야 돼서 점수가 잘 나와야 하는 거고요. 관련된 클럽 활동에 대해서 동아리 활동에서 물리 동아리 활동들을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활동 보고서를 막 썼어요. 그리고 물리 수업에 들어가가지고는요, 양자역학에 대해서 내가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그랬더니 양자역학이 뭔가라고 심화탐구 보고서를 자기가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앞에서 발표를 했어요. 애들이 막 호평을 하네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쓰여 있어야만 이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학종을 통해 가지고 통과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학교 3학년, 심지어 예비고일은 특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그냥 일반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냥 특수목적 고등학교 자사고 안 간다 하더라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생활기록부를 충실히 적으려고 하는 노력과 자세를 지금부터 연습하지 않으면 대학교 때 가서 어버버하다 시간 다 가버립니다. 방법론을 체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명심하셔야 될 것 같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1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 요소가 학교마다 이렇게 다 달라요. 관련한 것들. 이거 일일이 설명 안 해드립니다. 오늘은 다음에 학종 갈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린다고 그랬어요. 그게 학교마다 어떤 특성이 있는 건지. 자, 다만 기억하실 거. 학생부 종합전형은 생활기록부 안에 전공적합성 기록과 학업역량 관련 기록과
자기 발전 가능성 관련 기록과 인성이라는 기록들이 실리게 되는 게 학교생활 기록부이다. 이것만 일단 명심하세요. 다음 12월 달에 제가 재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세미나를 제가 거의 다 맞춰가면서요. 마지막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분석이 되어 있고 합격을 많이 시킨 저희 집단인데, 그러면 우리 아이를 위해서는 도대체 무엇을 그러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다라는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제가 이 그 미국 대학교 입학 사정관에 관련한 부분들을 한 22년 가까이 해왔습니다. 22년 가까이 해오면서 이 관련된 내용들을 좀 프로토콜화를 만들어가지고 빅데이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내용을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까를 갖다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미국 대학교의 사실은 입학사정 매뉴얼도 실제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학교 입학사정 매뉴얼.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 대학교 매뉴얼도 가지고 있습니다. 비교를 해봤는데 아주 놀랍죠. 왜? 사실은 이 전초인 입학사정관 제도가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서울대학교, 연대고려대학교 다 아이빌리그에서 다 맨 처음에 훈련을 받았어요. 입학사정관 제도 도입하느라고요. 관련한 걸. 그걸 우리나라화식으로 발전을 시켰던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시제도에 대한 근간과 한국의 입시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를 가지고 이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300여 명의 코치분들이 직접 집으로도 방문하고 온라인으로도 세션을 통해 가지고 한 단계 학교생활 기록부에 업데이트될 내용을 일주일에 한 번씩 세션을 통해 가지고 코칭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한 줄 한 줄 놓치지 않고 다 올립니다. 그러고 나면 20차수가 지나고 학기말고사 딱 끝나고 나면 이 관련된 내용들을 쭉 프린트 하셔가지고 학교 선생님한테 정리해가지고 내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은 당연히 그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왜? 기억도 못할 거 아니에요. 이 선생님도요. 그 수업 시간에 3, 4개월 전에 얘하고 나하고 무슨 대화 나누는지 그 기억하실 것 같으세요? 선생님들 기억 못하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기록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성공을 시켰던 방법인 거예요. 이게. 한 외국 고등학교는요. 전교생을 대상으로 해서 그거를 성공을 시켜줬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해서 20차수가 지나면 그러고 나면 생활기록본에다가 하나하나를 업데이트를 서포팅해가지고 완성을 시킨다가 저희의 서비스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예비 고1 학생인 학생들은 1월 달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방학 때부터.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쭉 3년을 밀어붙이면서 나중에 면접 준비하고 자기소개 관련된 준비들까지 다 완성을 지어주게 되시는 거죠. 관련한 부분들이. 면접 준비라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면접이 있을 수 있겠죠. 앞으로 2, 3년 동안은 아직은 옛날 제도라 적성구술 면접 이러면 그냥 서울대학교에서 영어, 수학, 과학 지문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기출문제도 다 만들어 놓고 준비를 시켜드리기 때문에 입시에 대해서는 관련 촘촘하게 여러분들을 지원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일주일에 주 1회 만나가지고 월 4회 만나면서 업데이트가 되는데 월 한 32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을 하겠습니다. 관련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많지는 않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셔가지고 요 관리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주 2회에 만나는 또 VIP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비용이 좀 세기는 한데 요 부분들은 관련한 그 상담 컨설턴트 분들한테 의뢰를 주셔가지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면서 이 관련된 준비를 해가시면 부족함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 프로세스에 관련된, 요 서비스에 관련된 프로세스는요, 이렇게 됩니다. 테스트를 거쳐서 진단을 한 다음에 우리는 그걸 수업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1시간 세션이에요. 일단 코칭 세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입학사정관 아까 그 매뉴얼에서 묻고 있는 답들을 학생한테 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학생한테 딱딱딱 던지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갖다가 저희 코치들이 다 적어드려요.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부모님도 보실 수 있고 학생도 보실 수 있고 우리도 볼 수 있고 이렇게 해드리면 나중에 한 학기가 지나면서 어머니 이 학생은 생활기록부 안에 요러요러한 내용 중심적으로 해가지고 실록이 되니까 선생님들하고 잘 커뮤니케이션을 해가지고 업데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세션을 매 학기 아주 정기적으로 돌리게 된다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지금 날라오는 게 지금 카카오톡에 이 상담에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의뢰를 주고 좀 계세요. 그래서 상담 우리 코치들 분들과 함께 우리 아이에 대해서 한번 이걸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에다 그걸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학교 학년 이름 전화번호 지역 제가 남겨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바로 링크가 날아가요. 요청을 하시면 거기다 바로 링크가 날아가고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전화를 좀 드려가지고 자세한 상담을 드려가지고 등록 안내를 드리게 됩니다. 이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아까 진로 탐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진로 탐색에 대해서. 자, 그런데 진로 탐색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니네들이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에 기반을 둔 거냐? 원래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진로 탐색 기반은 홀랜드 분석입니다. 홀랜드 분석. 요거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이론을 이제 넣고 직업에 관련된 것들이 다 수록이 되어 있고 하다못해 직업이 어떤 일을 하는 건지 비디오 클립 파일도 실려져 있어요. 영어로는. 한국말로는 이 글로만 한국말이 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코치분들께서 이걸 갖다 여러분들이 한번 치르시게 되면 코치분들께서 학생들을 이제 해석을 해주게 되는 거죠. 진로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첫째 단계는 진로 해석을 코치분들과 하고 나면 오케이, 그럼 진로에 따르는 거기를 들어가서 일을 하려고 하면 무슨 전공 공부가 필요합니까? 이게 진학 설계잖아요. 그 진학 설계가 이루어져야만 거기에 맞춰서 고등학교에서 내가 어떤 과목들을 선택해서 추이를 가져간다고 하면 가장 성공적일까를 설계하는 게 우리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진로에 관련한 부분들도 이것도 비용은 한 34만 원 정도가 됩니다. 다 포함해가지고 2시간에 걸쳐가지고 세션은 2번 정도를 만나요. 진로 탐색은 한 번에 2시간 하는 게 아니고 아이랑 진로 탐색 30분을 온라인으로 치르고 나서 그 다음에 1시간 동안 1차 세션을 도와주고 한 일주일 후에 1시간을 만나게 됩니다. 왜 그러냐고요? 진로 탐색을 한 다음에 아이한테도 직업 탐색을 좀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진로 탐색 2번을 2시간에 걸쳐서 하고 나면 큰 그림 하나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 해석을 통해 가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관련된 여러 로드매핑을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해드리고 있는 이제 상황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또 성공적으로 이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자제분들, 우리 학생들도 한 번 정도는 나의 비전과 진로에 대해서 한번 그 꿈을 한번 세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 방학 기간에는요, 뭐 하나 해드릴 거냐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비전 세미나를 또 한번 해드릴 거예요. 부모 대상이 아니고 학생 대상이에요. 학생들한테 비전을 어떻게 세우고 목표를 갖고 하는 꿈에 대한 설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진학적으로 또 설계가 되게 학생들만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요,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많은 명문대학교의 선배, 형, 언니, 오빠들이 실질적으로 와서 자기의 체험담을 또 나눠드리게 되는 그런 것들 기회를 좀 드려가지고 방학 기간 안에 여러분들이 공부에만 함몰하지 않고 혹은 비교과에만 함몰하지 않고 전체적인 준비를 해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해드리려고 하는 것들이 앞으로 상상 코칭 진학 전략 연구소를 통해 가지고 제공이 되어질 거라는 부분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1등, 여러분들은 1등을 하셔야 되는데 공부 1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한 1등 브랜드십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 1등 브랜드십을 가져가야만 여러분들이 학교생활 기록번에서도 1등 가는 내용을 쓸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 열정과 그 희망과 소망과 사랑, 그 열정이 들어가 있는 좋은 인성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입학사정관의 마음문을 녹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생활 기록부 입학사정관이 읽는데 평균 15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15분. 엄청 짧은 시간이죠. 그렇지만 그 15분 안에 녹여진 그 많은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파악하기에 충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관련한 부분들. 자, 오늘 세미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요 관련된 것들도 또 그 궁금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오늘 제가 실시간으로 받을 수는 없겠고 우리 그 카카오톡 프로그램, 카카오톡 창을 통해 가지고 상담에 관련된 안내만 좀 드리게 될 거예요. 상담의 안내를 먼저 드리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처음 상대하실 코치분들께서는 등록 상담 안내만 특화되어 있으신 분들이고요. 그 다음 단계 코치분들이 등록이 되시면 진학 코치 300여 분이 지역별로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모든 교육들을 1년 반 동안 다 받고 임상전화 마치신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준비가 만전히 기해져서 여러분들의 입시에 꼭 성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